모듈 12 and 13인데 와이어리스 랜 컨셉하고 와이어리스 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교수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무선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고요. 이 모듈 12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선 통신에 대한 개념들이 이미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뭐 과목에서도 살펴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수는 꽤 뭐 한 5, 60장씩 뭐 되지만 제가 이런 강의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하는 인스트럭터 트레이닝은 또 뭐 일반 학생들 대상의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뭐 핵심 개념이나 뭐 새로운 개념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는 뭐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넘길 텐데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언급했듯이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와이어리스에 대한 소개하고 와이어리스에 대한 구성 요소, 오퍼레이션 방법, 그 다음에 이 CAPAP, 아마 CAP, WAP라는 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컨트롤 앤 프로비저닝이라 그래서 시스코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나 와이어리스 라우터들을 그 원격으로 컨트롤 앤 프로비저닝 하는 기술이거든요. 예.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정도 조금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채널 매니지먼트나 무선 랜에서의 뭐 보안 위협이나 무선 랜 시큐리티 하는 방법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슬라이드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없어요. 이 슬라이드, 이 챕터에서는. 먼저 Introduction to Wireless LAN에 대한 건데요. 무선의 이점 보시면 되고요. 유형, 와이어리스 팬에서부터 근데 더 아래쪽에 있는 WMAN이나 WWAN 같은 거 우리 보통 흔히 쓰는 건 아니고 이 과정도 주로 와이어리스 랜 두 번째 에이로트다 11 스탠다드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블루투스라든지 뭐 YMAX 우리나라에서 뭐 Y브로 뭐 이런 내용이 뭐 통신 거리라든지 뭐 특장점들 뭐 이런 거 소개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브로드밴드 테크닉들, 셀룰라, 뭐 셋라이트 그리고 셀룰라에서 GSM, CDMA 기술 뭐 이런 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각종 IEEE 스탠다드에 대해서들도 아마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이 표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에이로트다 11 스탠다드 정리하는데 아주 컴팩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표준별로 동작하는 프리퀀시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시라든지 기존의 기술과의 그 컴패티빌리티는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NA 시험이나 모델 리그전 같은 것도 보면은 다음 주어진 IEEE 스탠다드 중에 뭐 어느 대역에서 어떤 대역 5기가 5기가 2.4기가 대역 또는 2.4기가 5기가 양쪽에서 다 동작하는 표준은 뭐냐 뭐 이런 거를 뭐 콤비네이션을 뭐 이것저것 해나가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에 대한 건데 2.4기가 UHF, 5기가 SHF 쓰는 에이로트다11 표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그것이 전체 라디오 스펙트럼에서 어디쯤 뭐 위치하는가 뭐 이런 거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으로서 ITU, IEEE,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리스 앤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테나와 와이어리스 라우터, 그 다음에 인터넷 폴트,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뭐 autonomous access point, 뭐 controller based access point 이런 거는 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무선이니까 안테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없으면 USB에 뭐 동글 형태를 끼워서 쓰는 것도 있고 와이어리스 홈 라우터 우리가 보통 가정 댁내 ISP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뭐 소위 공유기라는 거 주고 있는데 교수님들 연구실에서도 또는 댁에서도 다 공유기 쓰시죠? 나중에 제가 한 가지 그 얘기가 나와서 제안드릴 사항은 저는 제 연구실에 라우터하고 실제 L3 라우터하고 스위치하고 일반 이런 공유기가 아니라 이 13장에서 보시면 알 텐데 조금 고급 사양의 수십만 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액세스 포인트를 좀 고가의 시스코 장비를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실습용으로 쓰다가 이제 남으면 뭐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는 그래서 소규모 하나의 소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앞서 설명한 랜 보안이라든지 그 포트 보안이라든지 공유기 뭐 각종 고급 설정 그 다음에 DHCP 서버나 그 다음에 NAS 같은 네트워크 어태치드 서버요. 주로 파일 서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놓고 보관을 걸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방 안에서는. 교수님들도 이런 앞서 설명한 많은 기술들에 대한 게 좀 익숙해지고 공유기 설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제3과정에 가면은 조금 더 고급 라우터 설정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은 내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 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많은 장비들을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에는 그래서 AP 뭐 2800 시리즈 모델인데 그게 사실 아카데미 에듀케이셔널 그 프라이스만 해도 한 100만 원가량 되는 그 액세스 포인트예요. 안테나는 한 4개 정도 있고 거기에 아까 본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나 CAP, WAP라는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혼자 쓰는 공간에서 그렇게까지 고사양의 장비들을 갖춰놓고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친 내용 가지고 제 연구실에 뭐 네트워크 상황을 뭐 그렇게 해서 꾸며서 뭐 쓰고 있다라고 뭐 자랑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스코 액세스 포인트, 이런 액세스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건 머라키라는, 시스코 머라키라는 게 마치 뭐 정확히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 갤럭시 폰이다 뭐 그러면 갤럭시가 뭐 어떤 고유명사처럼 이용하듯이 시스코의 머라키 제품들이 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언급을 드리고요. 오토노머스 AP와 컨트롤러 베이스드 AP에 대한 내용. 오토노머스 AP는 흔히 기본적으로 그 AP를 독립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어떤 연결된 포트를 통해서 또는 직접 연결된 무선 연결을 통해서 스탠드얼론 컨피그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고 컨트롤러 베이스드 AP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요게 액세스 포인트고요. 별도로 네트워크의 다른 위치에 이 와이어리스 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WLC라는 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이 라이트웨이트 액세스 포인트 이렇게 컨트롤러 베이스드 AP 동작을 하는 AP를 라이트웨이트 AP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이 컨트롤러 베이스 AP를 매니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LWAPP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용어 AP를 부르는 AP를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안테나 옛날부터 나온 옴니 디렉셔널 뭐 요즘은 이제 미모 안테나 많이 쓰니까 뭐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안테나에 대한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오퍼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또 비디오가 아주 참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 공유기를 한 번도 지금 이 교육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에 한 번도 설정해 보지 않았거나 정말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비디오도 좀 잘 보시고 하나하나 오후에 제가 숙제로 내드린 실습을 꼭 해보세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이 13장은 제가 사실 강의할 내용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무슨 메뉴를 찾아서 뭐를 클릭하고 거기에 뭐를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뭘 선택해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암호를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이 내용만 많지 기술적으로 제가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3장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텐데 저하고 이 시간에 같이 다룰 내용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와이어리스 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게 뭐냐, 애동 모드는 뭐냐, 테더링은 많이 뭐 핸드폰에서도 테더링 많이 쓰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BSS, ESS가 어떻게 뭐 CSMAC까지 나오네요. 고전적인 기술. 그 다음에 AP 어소시에이션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비콘 주고, 비콘을 그러니까 그 AP를 액티브하게 찾아가느냐, 패시브하게 찾아가느냐, 그런 게 따라서 딜리버리 모드, 이런 내용들,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애드혹 모드고요. 요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고요. 요게 테더링 모드죠.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BSS를 확장을 하면 이제 ESS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스트럭처인데, 요거는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금 이건 일반적인 프레임 스트럭처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하드웨어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 어드레스도 페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 과정에서 A-11, 이게 와이어리스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지원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CCNA 커리큘럼에서는 사실 11A, 11B 그러니까 오래전 과거의 얘기예요. 그때는 이런 프레임 스트럭처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시험 문제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띄어버리고 여기서는 좀 포괄적으로 와이어리스 랜의 이 개념과 최근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RTS, CTS 줘가지고 컬리전 어버이던스하고 통신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쭉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Authentication and Association 하는 그런 단계들 소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ssociation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 SSID가 우선 낸 이름이라고 하는 게 SSID죠. 네. Service Set ID, 그다음 패스워드 필요하고 어떤 모드로 동작하는가, 시큐리티 알고리즘은 파라미터는 어떤 거를 쓰는가, 채널 세팅은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패시브 앤 액티브 모드도 비콘을 AP가 날리는 경우 또는 클라이언트가 액티브하게 찾아가는 모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섹션의 캡웹 오퍼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이 비디오가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Control and Provisioning Wireless Access Point 펑션이 무엇인지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시간 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저는 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핵심 용어들 또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컨트롤러 베이스드 액세스 포인트들을 원격지에 있는 WAC가 캡웹 기술을 이용을 해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원격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채널이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채널이 있는 겁니다. 컨트롤 채널에 대해서 안전한 하여간 인크립션된 채널을 가지고 요놈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데이터 채널들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을 한데 이
이 벤더들이 이 데이터 채널에 대한 인크립션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또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캡앱에 대한, 하여간 캡앱은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하고 컨트롤러 베이스드 AP 간에 그 매니지하기 위한 캡앱 터널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장유계층, 데이터그램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이런 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컨트롤러 베이스드 AP가 있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 AP에서 AP가 모든 맥 계층에서의 기능을 혼자 단독으로 수행하던 거를 이렇게 WLC가 개입이 되면은 맥 펑크션을 지금 표해 보시는 것처럼 좀 나눠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어떤 기준이냐면 기본적으로 제2계층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AP 쪽에서 거의 대부분 수행을 하고 그 외에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그 기기 인증을 한다든지 어소시에이션 또는 리어소시에이션 한다든지 프레임 트랜슬레이션 한다든지 뭐 VLAN 또는 모빌리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더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맥 펑크션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LS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건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캡앱 터널이 만들어지면 이 컨트롤 터널은 인캡슐레이션 하고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라이센스 사가지고 인크립션 한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플렉스 커넥트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시험제 같은 데서도 인증시험 같은 데서도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AP가 그냥 AP냐 플렉스 커넥트 AP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플렉스 커넥트 A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까요? 이 플렉스 커넥트 AP 모드로 동작하는 AP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어디 있다면 이것의 매니지를 받아서 항상 자동으로 매니지가 돼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와의 이 통신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 혼자서 단독적으로 외딴 섬에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얘는 기존에 자기가 서비스하는 했던 디바이스들을 시임리스하게 계속 서비스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바로 플렉스 커넥트 AP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스탠드얼론 모드면은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고요. 플렉스 커넥트 AP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두 가지 모드로, 즉 WLC와 연합해서 또는 WLC 없이도 혼자 정상적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섹션은 채널 매니지먼트에 대한 건데요. 이런 기술,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가, 무선 통신 기술로 항상 강의해오던 내용인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CCNA 서리피케이션 시험에서는. 다만, 2.4기가에서 또는 5기가에서의 어떤 채널 간섭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다루는 그런 토픽, 이슈 또는 문제들은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2.4GHz에서는 채널이 총 11개가 있는데 난오버래핑이 1번, 6번, 11번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5GHz에서는 24 채널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난오버래핑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디플로이먼트 할 때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해당 기관 내 또는 대학에서 전산소나 전산실 또는 정보처 이런 업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다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 디플로이 하려면 신호세기 같은 거 다 장비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도식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어리스 앤 트랩에 대한 건데요. 뭐 당연히 무선으로 하니까 데이터 인터셉션이 가능하고 와이어리스 쪽이니까 인트루더도 있을 테고 DOS 어택 그다음에 정상적인 공격자가 로그 AP를 끼워 넣는 그런 일도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비디오로 다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오세니케이션, 소라이제이션, 물론 인크립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13장의 실습 액티비티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맨 인 더 미들 어택이 되니 항상 주의 깊게 와이어리스된 보안을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것도 비디오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SSI를 일단 좀 숨긴다든지 브로드캐스트 하지 그러니까 무선랜 아이디를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는다든지 맥 어드레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버추얼 AP 설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버추얼 AP라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 과정에서 버추얼 AP 설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혹시 뭐 버추얼 IP 어드레스 써가지고 AP에 뭐 버추얼 IP 주는 내용을 질문하시는 건지 소프트웨어 AP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저기 하면 이따가 팀즈로 더 이어서 내용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면 제가 과정을 마무리 맥OS 당의 AT 이런데 컨트롤러에 미리 두고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사용자 인증 서버 인증 유저 데이터베이스 로컬 데이터베이스나 인증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오세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 설정이죠. 레이디어스 아까 얘기한 레이디어스나 테크엑스 플러스를 그 L2 관련한 스위치 관련한 그 어택 미티게이션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와이어리스 랜 설정을 할 때도 그러한 인증 서버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WPA 2를 넘어서 WPA 3라든지 인크립션 AES를 넘어서 SAE라든지 이런 테크닉들을 다 섞어서 훨씬 고급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SSID 클로킹이 뭔지, 필터링이 뭔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오픈 오세니케이션, 쉐어드 키 이런 개념은 알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쉐어드 키 오세니케이션이 지금은 웹과 아직 그 일반인들은 공유기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공유기가 아직도 흔히 아직도 웹 저기 하는 게 있는데 이게 RC4 인크립션 메소드를 쓰는데 지금 대부분의 소위 네트워크 기술자가 이 설정을 한다면 이 방식들은 거의 안 쓰고 이 뒤쪽에 WPA2 AES 이걸 지금 다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도 다 쓰고 공유기에서도 이거 다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Shared Key Authentication 메소드가 웹으로부터 WPA, 그 다음에 WPA2, 3로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그럼에 따라서 어떠한 그 프로토콜들을 각각 버전별로 썼는지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유저 오세니케이션 이게 실제로 이거는 패킷트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화면이에요. 네, 패킷트레이스에 와이어리스 라우터인가 공유기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실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크립션 설정 이건 실습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리플레이 레디어스 서버 하는 것도 역시 실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WPA3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최신의 기술이죠. WPA3 퍼스널이 있고 여기서 브루트 포스 어택을 방지하고 있는데 SAE, Simultaneous Authentication of Equals 이 기술 자체에 대한 깊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WPA 퍼스널이라는 걸, WPA3 퍼스널을 하면은 어떠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안이 강화가 되는가를 묻는 문제는 있어요. 그럴 때 AES를 고를 것이냐, 뭐 EAP, T킵을 고를 것이냐, RC4를 고를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예, 요거를 쌍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SA를. 네, 여기까지가 12장을 내가 빠른 속도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쭉 봤고요. 이어서 13장을 보시면 와이어리스 컨피그레이션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일부 비디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패킷트레이스에서 우리 직접 설정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또 깊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거는 새로 소개가 WLC 이 모델이 우리 패킷트레이서에서 볼까요? 패킷트레이서에 와이어리스 랜 이거는 지금 액티비티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패킷트레이서의 와이어리스 장치에 보시면 요 3504인가? 네, 요 놈이네요. 네, 뭐 더 이상은 크게 안 되는데 제가 화면이 요런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강의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예고 요 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온라인 커리큘럼은 AP에 대한 원격지에 있는 AP에 대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실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꼭 해보십시오. 여기 인터페이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실제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가 실습하실 때 보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을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연구실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랜 컨트롤러거든요. 이 모델은 2800 시리즈 모빌리티 익스프레스라는 건데 최대 100개까지 기본이 모빌리티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말이 나왔는데 처음 들으셨다면 아마 조금 이 시스코 과정을 강의하고 또 시험 보고 그러면 아마 필요한 내용이라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랜에서 시스코의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가 모빌리티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소위 한 100개 정도까지의 액세스 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요약 화면이 뭐 일일이 다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패킷트레이서 실습을 하면서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 왼쪽에 보면 네트워크 요약해서 액세스 포인트가 어떤 액세스 포인트냐,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이 이게 지금 제가 다 쓰고 있는 연구실 내에서 쓰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비인과 액세스 포인트 제 주변에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2800 시리즈가 트러스트 할 수 없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를 즉 다시 말하면 로그 액세스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와이어리스 랜 와이어리스 커뮤니티 같은 대역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 주변의 장치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 보고
간섭 요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무선랜 대시보드라 그래서 이 AP의 어떤 지금 성능을 뭐 채널 사용률, 뭐 간섭률, 클라이언트 로드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제 액세스 포인트에는 연결된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많이 있다면 여기 쭉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면은 실제 와이어리스 랜, 저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제 연구실 번호가 317호인데 317호에 뭐 캡웹이니 컨트롤 앤 프로비저닝 약자로 해서 제가 CAP 그냥 2800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랜 설정을 하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엔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뭐 설정 들어가면은 이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숨기겠습니다. 물론 사설 IP 쓰고 이 AP가 사실 라우터 뒷단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와 볼 일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정전이 돼가지고 업타임은 4데이밖에 안 되네요. 랜 사용자 하여간 이런 또 DHCP 설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저는 좀 익숙하니까 그냥 설명하면서 쭉쭉 넘어갔는데 이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오후에 혹시라도 실습은 아주 자세히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되어 있지만 한두 번 해서 개념 잡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미리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닌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시간이 지나야 좀 해결이 되는, 여기에 익숙해지시려면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패킷 트레이서 실습을 아마 이런 토폴로지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거예요. 여기 위에 어드민 PC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어드민 접속을 하고 이 어드민 접속을 한 WLC1을 통해서 이놈 컨트롤러 베이스 이 액세스 포인트가 요 놈입니다. 요 놈을 설정을 하고 요 놈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 호스트들을, 이 지역에 있는 호스트들을 서비스하게끔 하는 설정을 하실 텐데, 이거를 할 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제가 실제로 제 AP 보여드린 인터페이스하고는 이제 틀리죠. 이게 다 모델별로 다 틀리고 컨트롤러마다 틀립니다. 요 놈은 아까 보였다시피 이런 모양의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단 제가 주의할 점은 여기 나중에 가이드 보면서 잘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고 화면이 바뀌고 적용이 될 때까지 이게 아무래도 패킷 트레이스 시뮬레이션 툴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 AP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바로 인터페이스가 화면이 바뀌지가 않고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실 때 눌렀는데 왜 안 나와? 그리고 막 다른 거를 여러 번 누르든가 계속 한 메뉴를 들고 마우스를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막 클릭하든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패킷 트레이서가 아무리 좀 사용자 친화적이고 많은 기능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이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요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메뉴 하나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적게는 한 4, 5초에서 길게는 한 10초 정도씩 이렇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주의를 해서 실습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도 계속 동일한 말씀 드린 것처럼 계속 따라하기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뭐 누르고 하라. 그런 내용이니까 강의 자료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잘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